오늘자 시민언론 민들레에 신경안정제 유시민 작가의 비명계와 언론을 향한 2차 사이다 칼럼이 떴습니다. 그런데 비판도 비판이지만 유 작가가 또 한 번 통찰을 발휘해 이들의 운명을 예언했습니다. 일전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출연해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거론하며 민주당을 흔드는 비명계 및 반명계 인사들을 향해 그야말로 팩트 폭격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으로 고민정을 비롯해 비명계들은 집단 발작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언론들은 이 비명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받았으며 마치 민주당에 내홍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 했었습니다. 마침 유시민 작가도 이러한 세태에 오늘자 칼럼으로 2차 반박을 했는데, 핵심을 찌르는 것은 물론이고 언론과 반면계의 준동은 앞으로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깔끔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관련하여 오늘자 유시민 칼럼 중요한 대목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앞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 작가는 칼럼 초반부부터 언론 및 평론가들의 의도적 왜곡을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민주당 내 비명계를 향한 비판을 칼럼으로 쓸 때는 받아쓰기조차 하지 않다가 매불쇼에서 구체적으로 비명계 인사들의 이름을 거명한 비판을 하니 언론, 심지어 민주당 내 정치인 및 당직자들마저 방송에 나와 유 작가를 이재명의 하수인으로 격하하며 비평의 내용이 아닌 메신저 공격에만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시민 작가가 지난 칼럼이나 매불쇼에서 했던 비평의 요지는 왜 이 비명계 인사들이 민주당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였는데, 엉뚱하게도 이들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이라며 입틀막이라는 희한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이에 유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들의 심각한 난독증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조사 연구하지 않은 자는 발언하지 말라. 마오쩌둥이 한 말이다. 공산당의 말을 인용한다고 타박하지 말라. 공산당도 이 정도는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인용했다.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게 기본이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공산당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다만 이번 유시민 칼럼의 진면목은 따로 있는데, 바로 비명계와 언론이 아무리 준동을 한다 한들 민주당 지지층과 민심이 바뀌지 않을 거라며 경고성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전문 그대로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일종의 기시감을 느낀다. 2002년이 생각난다. 노무현을 적대하는 언론이 노무현을 공격하는 민주당 정치인을 띄웠다. 그러나 민주당 당원과 시민들은 언론의 공작에 넘어가지 않고 노무현을 선택했다. 2024년 총선도 떠오른다. 언론은 친명횡재, 비명행사라는 주문을 외면서 이재명을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당원과 시민들은 그들을 남김없이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렸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표를 윤석열 검찰 독재의 소나기에 넘겨준 배신 행위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거듭 말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내놓고 입에 올리거나 은근히 부각시키는 민주당 정치인은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민주당 당원들은 윤석열의 검찰 사유화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승인하는 정치인을 용납하지 않는다. 언론은 이악 물고 못 본 채 하지만 저는 이 대목이야말로 민주당원들과 민주시민의 정서를 정확히 관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했듯 민주시민은 지금껏 언론의 공작에 넘어가지 않았고 민주당 내부의 반민주 세력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내란 사태까지 터진 마당이라 저로선 유시민 작가의 폐부를 찌른 예언이 현실이 될 것이며 민주시민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데,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약간의 걱정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너무나 공고하기 때문인데 바로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흥행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다만 좀 기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대로 조기 대선이 되고 경선이 치러지면 이 흔히 말하는 스포츠에서 이거 1쿼터 전반 초반부터 가비지 게임 나온 거예요. 이게 기자가 이제 중계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 경선은. 그렇게 되면 결과가 뻔해지면 사실은 지지자들도 안 봐요. 뭐 지지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나름대로 경쟁이 있고 어떤 새로운 구도나 새로운 스타가 탄생을 해서 뭔가 재밌는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 예.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그 지점은 유효하다 보거든요. 1급 체제가 민주당한테 좋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유효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그러니까 조국도 견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진짜 그렇죠. 그 열성 지지자들은 아니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금 그거를 결국은 그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가
알아서 여기서 대표를 뽑아서 내보내서 이제 이겨야 되는데 지난번에 졌잖아요. 윤석열한테. 그 말도 안 되는 후보한테. 최대한 여기서 동력을 끌어모으려면 이 경선이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중도층, 보수적인 사람들도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듣게 해야 돼요. 그럼 표가 나옵니다. 가비지 게임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절대 좋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장인수 수박 인증. 앞선 영상에 제가 단 제목처럼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17년도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안희정 후보가 다소 보수적, 이재명 후보가 가장 진보적, 그 중간 정도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즉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보수적으로 보일 정도로 선명한 개혁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많아져야 이재명 대표의 개혁 공약이 본선에서 전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심 작가가 오늘 칼럼에서 했던 말처럼 자신의 역량이 아닌 그저 이재명 일극체제 비난이라는 편리한 도구에만 의존하는 자들은 어차피 알아서 도태될 것이 뻔합니다. 다만 향후 민주당의 차기주자 이재명 대표의 완벽한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더 선명하고 진보적인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나타나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로 민주당의 숨겨진 잠룡들이 왜 이재명 대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반면계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는지를 잘 생각하길 바라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